서울시립대학교 제12회 총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열기의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연합 e스포츠 대회인 시외스타가 개최됐습니다. 그 활기찬 현장을 JBS가 다녀왔습니다. 21세기관 라운지의 사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논의의 배경부터 그 내용까지 JBS에서 집중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JBS 헤드라인의 김정우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인 입동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날이 생명은 움츠러들고 있지만 학내에서는 도리어 활기찬 도전과 변화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JBS 헤드라인의 기사들 역시 관련 내용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내에서 총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윤혜령 기자의 취재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제12회 총장배 축구대회가 우리 대학 대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축구대회로 우리 대학 중앙동아리 아마축구부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을 포함 총 8개 학교가 참가해 대학 간 아마추어 축구인의 친선과 실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본 대회의 경기 일정은 11월 4일 예선 4경기를 거쳐 11월 5일 결승전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우승팀 연세대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공인구가 제공됐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에 직접 참가한 각 대학 축구인들의 반응과 각오는 어땠을지 JBS에서 인터뷰해봤습니다. 시립대에 매번 초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는데 신입들 위주로 해서 좀 좋은 성적 내기보다는 좋은 경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또 실수하고 막 신입들도 잘 못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도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면서 우승한 것 같아서 더 기쁘고 기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11월 4일과 11월 5일 이틀간에 걸쳐서 총장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회는 12년째 개최 중인 대회고요. 서울 소재 대학의 아마추어 축구 동아리를 7개 팀 초청해서 총 8개 팀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대 총장배 대회를 홍보할 때 가장 자랑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저희 심판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 축구부, 아마축구부 또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대회에 오시고 게임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기 때문에 내후년에도 또 많은 팀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학교 학우분들도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를 드리니까 가끔씩 오셔서 경기도 보시고 응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립대학교 제12회 총장배 축구대회는 각 대학이 건전한 스포츠를 통해 경쟁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개최돼 더욱 많은 학우들이 스포츠를 매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혜령입니다. 지난 10일 우리 대학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합으로 진행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바로 e스포츠 대회 시외스타인데요. 우리 대학 학우들이 어떤 경기를 펼쳤을지 활기찬 축제의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우리 대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e스포츠 대회 시외스타 결승전이 지난 10일 학생회관 앞 농구코트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외스타는 정해진 경기 종목의 학내 대표를 뽑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표 학생들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는 피파 온라인 3,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의 3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파 온라인 3는 개인 참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선수 5명과 예비선수 2명, 오버워치는 선수 6명과 예비선수 2명이 한 팀을 이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개인전인 피파 온라인 3는 교내 선발전 3등까지 우리 대학 대표로 참가하며 외대와의 경기에서는 3명이 한 팀이 돼 3대3 데스매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의 경우 1등 팀이 학교 대표가 돼
한국외대 대표팀과 겨루는 방식입니다. 이에 결승전에 앞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7차전에 걸쳐 학내 대표 선발 본선이 이뤄졌습니다. 본선 결과 리그 오브 레전드는 환전팀이, 오버워치의 경우 시외버스팀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또한 개인전인 피파 온라인3의 경우 김민성, 이명진, 안준혁 하구가 학교 대표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은 피파 온라인3,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순으로 경기가 이뤄졌습니다. 경기 결과 0대2로 패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외한 피파 온라인3는 3대2로, 오버워치는 2대0으로 우리 대학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우천으로 인해 오버워치 경기가 지연됐으며 기존 부스에서 진행이 이뤄지지 못해 하구들의 불편함과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시외스타에 대해 기획을 담당한 총학생회 문화국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는 이제 대동제라고 축제가 있잖아요. 근데 2학기 때는 보통 뭐 약간 학우들께서 다른 뭐 축제나 이런 게 없으셔서 이런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수요도 있었고요. 가을 축제 분위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좀 장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외대랑 연합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딱 개최되고 약간 날씨도 안 좋아서 약간 우려를 많이 했는데 학우분들이 많이 즐겨주셔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기분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께서 많이 즐기시고 2학기도 남은 기간 동안 좀 활기차게 학교생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환 문화국장은 e스포츠에 대한 수요와 학우들이 즐길 수 있는 가을 축제를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우들의 참여로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결승전이 열렸던 학관 앞 농구 코트 주위에는 우리 대학 학생 대표들을 응원하는 현수막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현수막의 문구는 학생들의 공모를 통한 것으로 총학생회의 SNS를 통해 10월 22일부터 약 5일간 모집된 것입니다. 선발은 모집된 문구 중 자극적이거나 경기와 관련 없는 것을 제외한 가장 인기 있는 것들로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시외스타는 e스포츠 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우선 관련 종목에 흥미가 없는 학우들을 위해 결승전 당일 동전 던지기, 뽑기, 모바일 게임 4종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터블 스피커, 영화 상품권, 푸드트럭 이용권 등의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학교별 동아리 공연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 응원단 아미커스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즈댄스 동아리 제인이 각각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만 우천으로 인해 예정돼 있던 흑인음악 동아리 트루츠는 버스킹 형식으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힙합 동아리 도비는 공연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나절 동안 진행된 시외스타 행사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지금 롤 대표 선수로 참여한 김민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립대 와서 이 시외스타 경기를 쭉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준비도 잘 돼 있고 해설진분들도 되게 해설을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정성을 들인 대회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지금 이제 곧 경기를 뛰는데 좋은 경기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학교랑 같이 연합해서 어떤 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되게 색다르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외스타는 오랜 기간 준비한 행사임에도 기상 악화로 인해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내 행사로 활기찬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입니다. 올해 4월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21세기관 라운지가 지난 9월 26일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개관 후 라운지를 둘러싸고 학우들의 비판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윤희진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지난 9월 26일 21세기관 라운지가 약 7개월간의 리모델링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관됐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지난해 6월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설문 결과 총 300명 중 71%인 213명의 학우들이 팀 프로젝트 활용 공간을 원했으며 컴퓨터는 20대에서 30여 대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회 측은 세미나실, 소파존 및 카페존, 테라스존과 PC존 등의 시설로 라운지를 구성했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목적은 학업 공간 조성이 아닌 토론과 대화의 장 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을 통해 리모델링 진행 후 21세기간 라운지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라운지 사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습니다. 쾌적해져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원래 여기 라운지에서 공부를 하던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뀌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좀 아쉬웠던 점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책상 공간이 없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할 때도 4인을 다 차지하고 4인용을 다 차지하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느꼈고, 이제 라운지가 특별히 혼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데 너무 조용한 분위기,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걸 느꼈어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경대와 도시과학대 학생회 측에서는 10월 26일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학생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회는 학생 및 담당자와 면담 진행 후 결과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도시과학대 및 정경대 대표자 회의와 학생회 회의를 통해 꾸준히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라운지라는 공간이 21세기간에 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기 주로 관리하는 학생인 정경대 학생이고 도과대 학생회는 항상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을지에 대한 논의를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7대 학생회상 있을 때 새로 오신 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셔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있던 설문조사 자료들 그리고 그해 다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이번에는 공부도 할 수 있게 법학과 라운지처럼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게 이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여기 사용하셨던 분들이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저희 지금 공간을 보면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소파도 되게 많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목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곧 있으면 1, 2월, 3월쯤에 신생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대한 학과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이 공간에서 지금부터는 이 공간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안내도 하고 실제 사업도 학과 행사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으로는 음향을 추가하여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하거나 또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라운지는 토론과 대화의 장입니다라는 문구를 부착을 하여서 조금 더 팀 프로젝트와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2인용 테이블을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우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테이블 높이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테이블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맞게끔 딱 편안한 위치에 있는 테이블을 구비하고 할 예정이고, 이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랜선 연결이나 그런 노트북 활용할 수 있는 또 테이블을 구비하여서 추가적으로 공간 배치도 달리하여서 학우분들이 조금 더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회의랑 이제 집행부 회의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학생 측 담당, 부서 담당자님께 직접 면담 요청을 하여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라운지 사용 방향뿐만 아니라 세미나실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학내 도서관 스터디룸과는 달리 21세기관의 세미나실은 온라인으로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회 측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예약기계 설치가 중도 취소돼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생과에서 기기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내년 중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1세기간 라운지 사용에 대한 학생회 측과 학우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윤희진입니다. 네, 이번 헤드라인 역시 심층 기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윤희진 기자. 네, 기자 윤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선 기사 잘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사를 정리하자면 21세기관 라운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 사용 방향에 관한 논의, 다른 하나는 세미나실 사용에 관한 논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 공간을 학업적 공간으로 활용해야 될지 아니면 팀 프로젝트 공간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미나실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세미나실이 학내 중앙도서관의 시스템과 다르게 온라인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두 가지 중에 사용 방향에 관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학우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리모델링을 시행했다고 하셨는데요. 공부 공간의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반대로 팀 프로젝트 활용 공간에 대해 학우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리모델링 후 팀 프로젝트 공간으로서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인터뷰 및 대나무숲 여론을 살펴본 결과 학우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라운지 공간을 학업적으로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토론의 장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운지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기사를 보다 보면 10월 26일에 설문조사를 다시 시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시 시행된 설문조사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네, 설문조사는 학우들에게 어떤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택지로는 세미나실 및 팀 프로젝트 공간, 학업 공간,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동일한데 재실시만 이뤄진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기사를 보니 학우들이 제시한 불편사항을 학생과에 전달하고 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겠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과연 이 방안들을 통해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세미나실 신청 문제를 예로 들자면 기기 설치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간 라운지 내 문제사항 해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21세기관 라운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희진 기자였습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됩니다. 자유융합대학에서 진행하는 2017 서울시립대학교 통섭 프론티어 양성 프로젝트 참가자를 11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겨울철 노숙인을 위한 희망옷 나눔 캠페인이 1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송국 JBS에서 제58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 대학은 여러모로 새로운 행사나 시설의 등장으로 떠들썩한 분위기입니다. 어느새 학기의 끝이 다가오는 지금, 지난 시험은 잊어버리고 남은 대학 생활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김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